사람이 저희에게 또 특별함을 선사해 주셨는데 김남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의 강수영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희 씨. 네, 안녕하세요. 어느 날에서 미소역 맡은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날을 연출한 이은기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메인 예고편을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렇구나. 보셨나요, 남길 씨? 네, 저도 오면서 봤어요. 어떠세요? 네,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영화 개봉하는 거 어쨌든 뭐 영화 찍은 배우들이나 감독님한테도 개봉한다라는 건 정말로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연기하면서 또 감독님도 같이 여기 배우 천훈 씨랑도 표현하고자 했었던 정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감성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또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세 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그 감성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메인 예고편을 통해서 잠깐 봤던 이 강수와 미소 캐릭터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김남길 씨, 네네. 강수는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강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은 굉장히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는 사실은 이게 아픔이나 갖고 있는 뭐 사연들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암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랄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문디제 힐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와이프가 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똑바로 못 보고 이제 어둠 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모든 거리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살고 있다. 이제 미소를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세상을 조금 다시 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고 이제 그 상대방의 아픔을 조금 공감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또 상대방도 같이 치유가 되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요. 상당히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요한 그런 인물인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강수를 꼭 해야겠다라고 끌렸던 점 뭘까요?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어른 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외인데요. 네, 처음엔 못하겠다. 처음에 네. 못하겠다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제가 다시 시나리오를 보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나 그 시기,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럼요. 시나리오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걸 꼭 해야겠다 뭐 거창하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걸 관객분들한테도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됐다라는 이게 욕심이 이제 이야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났었고 끌렸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윤기 감독님이라는 점 이윤기 감독님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정서 감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감독님이셨고 믿음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치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천우희 씨는 어떻습니까? 이 단미소 이름이 진짜 우리 우희 씨 얼굴처럼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캐릭터 소개. 미소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연기인데 사실 처해진 상황이 복잡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진 않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미소는 굉장히 꿋꿋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길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처해진 상황이나 사연이 나와 있진 않겠지만 그것들에 뭔가 휩싸이거나 얽매이지 않고 항상 밝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꿋꿋하고 네, 밝은. 꿋꿋하고. 우희 씨는 시나리오를 읽고 어땠어요? 저도 처음엔 못하겠다 했어요. 사실 약간 간지러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하지만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남길 오빠의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 영화에서 중간 허리 역할의 작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사실 어떠한 제 취향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영화를 선택하다 보면. 근데 이 영화도 한번 내가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르가 워낙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제가 한국 좀 영화에서 그랬어요. 좀 허리 역할을 하는 영화가 어느 날이다. 그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김남길 씨가 하셨다고요? 아니 이제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영화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워낙 큰 영화들이 많이 시작이 되고 목표 자체를 1,000만으로만 돼야 영화가 잘 된다라고 이제 너무 편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중간적으로 이제 또 영화의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사 때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그런 이야기로 파이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만 네. 중요하죠. 아니, 사람의 신체에서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입니다. 신체의 중심. 그야말로 중심을 잡아주는 장르의 다양성.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이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두 분 다 처음엔 안 하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끌렸던 시나리오의 힘이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강수와 미소 두 분이 받아들인 캐릭터와는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렇죠. 예. 지금 두 분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각자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 정말 감독님이 이거 할 거냐? 안 할 것 같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색깔이라면 색깔이 할까, 이런 게 조금 달래. 무거운 쪽이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좀 가볍고 천우희 씨 이 표현대로 좀 낯간지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좀 화사한 부분도 좀 강하고, 네. 또 슬픔도 또 그 안에 좀 깊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하고 좀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다 처음부터 저를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뢰하지는 않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지금 두 분이 잘 설명했지만 굉장히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캐릭터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영화적 캐릭터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만나서 특수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생각을 맞춰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뭐 저도 그렇고 두 배우분한테도 고민의 시간들이 길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혹은 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잘못하면 뭐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죠.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인데, 근데 또 우리 감독님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지만 이제 장르가 바뀌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 그러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영화 이 어느 날이 기존의 감독님 작품과는 많이 다릅니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도 남녀 간의 사랑을 깊이 그렸다기보다 힐링과 치유인데,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또는 전작들과 차별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계기는 네.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들어왔고요. 원래 제가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그 기획을 한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가 제가 가진 어떤 색깔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쉽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렇지 뭐. 차별점 전작들과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 차별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제가 가진 어떤 색깔은 어디인가에는 있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장르적인 어떤 특성이 조금 다르다. 그런 차이이고 좀 더 이번 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컨셉들이 영화 속에 있다. 이런 정도의 차별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다를 뿐이지 영화를 보면 분명히 이훈계 감독님이 곳곳에서 느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강수에게만 미소가 보이는 그 이 상황이잖아요. 설정인데 촬영 전에 그 부분이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강수에게만 보이는 감독님도 그렇고 네. 그 우희 씨도 그렇고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진행이나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중점을 둔 게 좀 현실적인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어른 동화 같은 느낌도 좀 든다라는 생각들이 판타지적인 부분이 또 네, 있으니까. 근데 또 너무 판타지 같은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영화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뭐 캐릭터나 이야기 자체를 이제 땅에 발을 붙일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보이려고 한다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만 보이고 그러는 캐릭터이기는 한데 그냥 늘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혼인지 귀신인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봤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네,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김남길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캐릭터와 이 설정과 상황에 대해서 그 세 분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고민을 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김남길 씨가 전작 이제 판도라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남길 씨가 영혼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자 캐릭터 오인 씨는 또 곡성에서 보시고 두 분 정말 잘 만났어요. 자 캐릭터부터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또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강수와 미소에게 이입되면서 도대체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건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특별한 어느 날 키워드 토크. 영화에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두 분의 사진이 정말 푸르르네요.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처음 만난 날입니다. 처음이란 단어는 뭐 언제 들어도 들뜨고 설레고 이런 감정을 만들어 주는데 세 분이 함께 작업한 거 처음이죠. 네, 예, 처음. 네 처음. 어떻습니까? 이 처음 가졌던 만나기 전의 느낌과 만나고 나서 느낌과 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남길 씨는 저는 우선은 감독님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달랐다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저도 이윤기 감독님이 영화에 그동안 팬이었었고 또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감성 이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었다는 욕심이 좀 있었어서 그게 너무 좋았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감성적이어서 되게 막 좀 뭐랄까 어둡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신 줄 알았는데 되게 밝으시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실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도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밝으세요. 예. 밝게 웃어주세요 감독님. 근데 더 현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친근하게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그런 점에 대한 반전이 있었고 우희 씨는 어땠나요? 우희 씨는 처음에 보고 사실은 서로 마주쳐서 딱 처음 인사할 때 예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보고 한 3초 동안 둘이 좀 얼었었어요. 딱 이게 저도 여자 김남길인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어떤 모습이? 외모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이제 추리닝을 잘 입고 다닌다라고 이제 트레이닝복 자주 트레이닝복을 입죠. 자주 입는데 이게 여배우잖아요. 첫 만나면 혹시 처음 만났는데 저도 추리닝을 입었지만 우희 씨도 추리닝을 입고 딱 들었는데 멈칫거려서 둘이
이게 어디서 많이 같은 본 듯한 부류네? 같은 부류인가 아니 이러면서 감성 영화인데 근데 처음 만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3초간 멈지. 네, 같은 부류인가 여자 김남길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저 우희 씨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부터 여자 김남길이라고 느꼈다는데 우희 씨는 어땠나요? 사실 저도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뭐 현장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 꾸미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배우로서 연기에 임하려면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저는 되게 내추럴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늘 어디 가서도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옷은 편안하게 평상시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입어야 나를 된다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여줘야 보여주는 된다. 거.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그 배역을 이제 입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날도 되게 편안하게 갔어요. 주변에서는 좀 꾸미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솔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김남길 사실 씨가? 남자 배우분들도 많이 꾸미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남길 오빠가 너무 편안하게 3화이를 세트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저는 있는 그래도 그게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래도 아, 씨 만난다 그래가지고. 예를 갖춰서 네, 그럼요. 네. 색깔은 네, 통일했으니까. 인사는 굉장히 공손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딱 보고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정말 연기에 임하는 자세가 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이 잘 만난 게 만약에 우희 씨가 굉장히 꾸미고 갔으면 남길 씨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면 약간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저 예전에는 저는 같이 했던 여배우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추리닝을 입고 나서 저 배우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 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번 영화는 잘 찍겠다 그런 생각을 한 그래서 거죠. 되게 편안했어요. 가식 없이 네, 거짓 혼자 없이 있었어요. 꾸밈 없이 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 생각을 했어요. 천생연분입니다 정말. 감독님은 어땠나요 우희 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실제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시고 감성적일 거라는 선입견이라면 그것도 선입견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뵀더니 굉장히 마초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섬세함이 상남자?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변을 대할 때는 굉장히 시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보고 침대레 스타일이시죠? 네, 예. 맞아요. 욕을 잘 네, 굉장히 욕을 잘하시고 말을 굉장히 세게 하세요. 쌍스럽게 애정을 넣어서 하시겠죠. 처음에는 당황했죠. 저런 느낌의 감독님이셨구나. 영화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화나 작품과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익숙해질수록 그것이 일부러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깨달음을. 근데 감독님이 욕은 욕도 아니에요. 진짜로 애교고 근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하시는 이야기라서 다른 이제 더한 감독님 더한 욕들을 많이 들어보셨군요.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 지금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감독님, 이제 제가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김남길 씨와 천우희 씨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독님께서 의상을 보고 너무 많이 놀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알겠습니다. 조각이 맞춰져요. 첫 만남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온 두 분. 감독님은 두 분을 생각했던 이미지와 실제로 만난 두 분 어땠나요? 뭐 제가 가진 또 선입견은 뭐 두 분이 나왔던 영화들 이런 걸 통해서 느꼈을 때 되게 무게가 있고 또 생각이 깊어서 말을 잘 안 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소통을 할까 또 겉에서 볼 때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환상은 1분도 안 돼서 다 깨집니다. 말이 너무 많고 정말 시끄러워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둘이 정말 말을 많이 해요. 쉴 새가 없어요. 감독님이 저희보다 더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저기 아름다운 분위기로 예, 그 그만, 예. 의상에 관해서는 뭐 추리닝 뭐 저는 많은 배우들이 또 소탈한
배우들이 있으니까 뭐 출연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죠. 이 두 분은 옷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옷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거밖에 없냐 옷이. 뭐 물론 저도 뭐 추리닝을 입고 거의 이제 셋이 추리닝 입고 이제 단벌로요. 네. 지금 예예. 그 셋이 모여 있으면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같이 앉아 있었죠. 아, 지금 이번 촬영 현장이 얼마나 편했을지가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궁금증이 점점 풀려져 가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김남길 씨 눈빛 좀 보세요. 예,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키워드 자체만으로도 봄을 가득 싣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느껴지는데요. 강수에게만 보이는 미소. 이 설정이 사실 독특하기도 하지만 미소 역을 맡은 천우희 씨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겠지만 미소를 유일하게 보는 강수 역할을 맡은 우리 김남길 씨 굉장히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응. 차라리 우희 씨가 이제 같이 연기할 때는 저한테만 보이는 거니까 그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 주변 분들의 연기가 사실은 더 중요했어서 저는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제 3자가 들어와서 같이 셋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3자가 봤었을 때는 천은 씨가 안 보이니까 저 혼자 연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전에 우희 씨랑 이제 연기했던 것과 또 두 번을 찍게 됐는데 그게 이제 똑같아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혼자 가끔씩은 이제 이게 모노드라마 같은 찍는 느낌도 들고 이게 과연 잘 맞는지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한 점?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 배우가 있을 때 연기하는 거랑 혼자 있다고 상상하고 연기하는 거랑은 제가 찍으면서 매번 작품할 때마다 이제 한계를 넘어서 다음 작품 때는 이제 조금 뭐 표현한 데 있어서 수월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랬는데도 요번에 또 어느 날 촬영하면서 진짜 갈 길이 많이 멀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그 혼자 찍을 때 에피소드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아까도 이제 잠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울에 비치지 않은 이제 우희 씨의 모습을 보고 혼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병원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CCTV를 확인하는데 우희 씨랑 같이 했었던 이야기나 같이 이야기 나눴던 모든 장소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는데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것들을 봤었을 때 그게 이제 찍고 나서 연기할 때는 좀 민망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같이 이제 감독이랑 모니터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잘 표현됐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천우희 씨와 남길 씨가 호흡이 굉장히 좋은데 천우희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천은 씨가 그동안 이제 작품에서 워낙 연기를 또 잘 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여배우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 정말로 현장에서도 되게 좋고 마인드도 좋고 연기하는데 이제 서로의 핑퐁이 될 수 있는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될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선배님들이랑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선배님들에 비해서 우리 씨가 조금은 어린 편인데도 그 선배님들 못지않게도 그 나이대의 같은 나이대 여배우들 중에 최고가 아닐까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극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는 극찬이니까 네.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얘기가 그만큼의 뭐 그 그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키워드가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아까 처음 만난 날 두 분 다 이제 추리닝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옷 색깔 기억하나요? 남길 씨? 네. 예, 어떤 저는 늘 똑같은 우희 씨의 옷 색깔 우희 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색 그렇죠? 그 검은색 남색? 네네. 네. 검은색이요? 검은색이었죠. 블랙? 블랙 계통. 블랙 계통. 네. 우희 씨는 기억하나요? 지금 깔맞춤으로 위아래 통일했다 그랬는데 오빠는 곤색. 남색을 네, 남색과 블랙 색깔도 통일이 됐었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옷 색깔밖에 잘 안 입거든요. 다른 색깔 하긴 입고. 감독님 어둡고. 옷이 한 벌이냐 그랬으니까 예. 다음 키워드 이어서 만나보시죠. 봄 햇살처럼 아름다운 지금 천우희 씨의 모습이 보이면서 키워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날.
자, 강수를 만나봤으니까 이번에 미소를 좀 만나볼게요. 천호희 씨는 사실 병실에 누워있는 인물 미소와 그리고 영혼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인물 미소, 어찌 보면 1인 2역을 연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연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연기가 어렵진 않았고요. 왜냐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촬영할 때 기술적인 면이 꽤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제가 연기를 한 번 하고 제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분이 대역을 하고 있을 때 연기를 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선 맞춤이라든지 제가 연기했던 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면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미리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뭐 리허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상상이라든지 가늠 정도를 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이셨다가 새로운 세상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기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을 것 같아요. 중점을 초반에는 좀 많이 뒀었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뒀었고 그리고 연기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분석을 많이 했지만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한 뭐랄까 그런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 예. 구체적인 디테일의 묘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녹여내고 싶었고. 하지만 영화적인 흐름이라든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약간은 달랐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의 분명히 또 새로운 부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 미소처럼 영혼이 돼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기서도 강수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다면은 김남길 씨는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if 글쎄요, 전 그런 것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 상상하잖아요. 은행도 혼자 들어가서 돈도 갖고 나오고 싶고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어디 갈 데가 가고 싶은 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조금씩 이제 뭐 세상을 알아가거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냥 현실적인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질문을 받았을 때 나 같으면 뭐 은행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하지 마 이런 생각 그게 현실 가능한가요? 그런 생각이 네.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날이란 영화가 그런 저한테도 다른 시선으로 보여줬었던 시나리오여서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어린 우희 씨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희 씨 만약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별로 뭘 걸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네, 네. 대부분 집에서 편하게 그쵸. 있는 것처럼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외출을 그렇게 마음껏 하면 자유롭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그쵸. 명이 봐요. 어머, 그거는 한 명이니까 뭐 괜찮겠네요. 네. 네, 그분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요. 이 사실 그 영화적 설정이긴 하지만 이제 영혼을 본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옛날엔 했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들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희 씨도, 저도요. 감독님도. 반반입니다. 반반. 감독님의 또 의구심과 그런 또 반반이 또 우리 배우분들의 또 믿음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당신에게 찾아온 어느 날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키워드들인데요.
이 질문을 딱 드려볼게요. 세 분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특별했던 어느 날, 어떤 날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This is 순간이 moment. 예. 예전에는 이제 자국고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네. 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도 물론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막 예전에 과거의 뭐 영광이나 과거에 좀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좀 덜 힘들거나 그런 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저기 지금 이렇게 어느 날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되게 추워졌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독님이랑 천훈 씨랑 또 영림 누나랑 어느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소개할 수 나누는, 있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그냥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사소하게라도 오, 행복하게 생각하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김남길 씨께는 가장 특별한 특별한 순간이다. 네. 날이다. 우희 씨 앞에서 너무 멋지게 지금 얘기를 말 너무 잘해요. 저도 가장 특별한 어느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손에 꼽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정말 오빠 말대로 가장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그날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근데 우희 씨가 특별하지 여우주연상 받는 날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아이고. 않아요. 예. 그날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그죠, 같아요. 특별한 날인데 네? 굉장히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특별한 날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딱 받는 그 순간에 네네. 음, 맞아요. 특별한 저도 상 날이에요. 받아보고 싶어요. 갑자기 지금 갑자기 굉장히 가려고 아름답게 그러세요.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아니, 특별한 날일 것 같아서. 그럼요. 굉장히 특별했죠. 사실 배우 생활을 하는 것 자체 그냥 하루하루 자체가 다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도 매 순간 다르고 그런 뭐랄까 인정을 받는 순간도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하죠. 감독님 진짜 배우복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현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신이 모든 신이 특별하고 소중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감독님.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셔갖고 뭐라고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될지 아마 모르겠는데. 아마 감독님은 감독님에게 또 특별한 날을 생각 중이셨을 텐데 이윤기 감독님에게 가장 특별한 날 언제였습니까? 잠깐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근데 뭐 앞에서 워낙 폼 잡고 너무 멋진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할 건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그렇게 지나간 일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드릴 게 없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저 어느 날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에게 저런 일이 다가올 어느 날, 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그런 날들이 있다면 네. 그것이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루한 어떤 삶 속에서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내용처럼 그걸로 위안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느 날이라 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위안과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날이 꼭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답변을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 불을 좀 밝혀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벌써 이렇게 손을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우희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김남길 씨가 같이 호흡 맞춰본 그
어땠는지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천우희 씨는 김남길 씨랑 같이 연기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약간 사랑스럽고 밝은 캐릭터를 이제 거의 그 전에는 항상 좀 어두운 작품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좀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하면서 어땠는지 또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남길 씨와 함께 연기한 소감. 사실 제가 작품 중에 남자 배우랑 호흡을 맞췄을 때 비슷한 나이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연령대가 네, 좀 네네, 있으셨죠. 다 예. 선배님들이셨고 뭐랄까 물론 선배님들이라고 해서 어려웠다거나 불편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배우로서 너무나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연기 호흡도 다 좋았지만 남길 오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짓궂기도 해서 연기를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어떤 감정씬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지하게 연기를 하려고 하면 슛하기 전까지 확 까불고 막 농담하고 하다가 슛하면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연기를 본인 하는 연기 거예요. 엄청 잘하고. 아니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또 이제 편안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방해를 받는 배우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배우를 봐가면서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도 더 하는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였달까. 근데 연기할 때 사실 이러한 뭐 영화가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호흡을 툭툭 주고받는 것이 새롭기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고. 새롭기도 했고 또 기자님께서 질문이 이번 그동안은 좀 이렇게 어둡고 네네. 깊은 연기였다면 사랑스럽고 밝은 캐릭터 네. 연기를 하셨는데 네. 또 김남길 씨와 함께해서 더 또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남길 오빠는 본인의 성격이 가장 드러나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성격이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물론 항상 어두운 연기를 해왔지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런 밝은 면을 요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있는 가깝나요? 우리 우희 씨는. 반반이에요, 사실. 그런 면들이 지금까지 촬영했던 작품들의 면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느 날도 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사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일상생활에 근접한 모습이 아닐까. 지금까지 작품 중에. 천우희 씨의 그 밝은 면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어느 날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유진입니다. 네. 네, 배우 천우희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영혼이 된 미소 역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촬영 현장에서 캐릭터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 에피소드요? 영혼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또 좋아지네요. 환상의 호흡입니다. 사실 초반 프리 때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감독님하고 이제 김남길 남편하고 씨랑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 판타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할 것인가. 게다가 제가 영혼이기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촉각, 뭐 시각 이런 오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허용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상의 얘기들과 현실적인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것들을 너무나 뭐랄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또한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그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타지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이라는 작품이 물론 현실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아픔을 담고 있긴 하지만 판타지가 주어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자유롭게 이용을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연기를 할 때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지면 안 되겠네? 아니면 어떤 것을 응시하면 안 되겠네? 말은 또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하나하나가 다 쉽진 않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매 씬이 다 에피소드였네요. 그렇네요. 예,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고민한 천우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라고 하고요.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가 남자 눈에만 보이는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의 영혼이라는 설정이 그 리즈 위드서픈이 나왔던 저스트 라이크 헤븐이랑 설정이 같은데요. 그 영화가 아무래도 좀 많이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와 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되거나 부담이 됐던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천우희 씨는 그 아까 뭐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사랑스럽고 밝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간지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연기를 하고 촬영을 마쳤을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희 씨 먼저 대답을 해볼까요? 연기를 하고 촬영을 마친 느낌은 어땠나요?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장르의 폭이 넓어졌구나.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 성격이 뭐 그렇게 애교가 넘치거나 아니면 막 사랑스럽게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약간의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막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기요라고 고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작은 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조금 쑥스러워하는 털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기를 해가면서 미소라고 제가 이입을 하고 연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길 오빠가 무척이나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정말 그 이번 영화 어느 날은 우희 씨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예, 폭을 넓게 해준 예. 감독님 어떻습니까? 이 저스트 라이크 헤븐이라는 영화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을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이 원래 오리지널 각본은 제가 쓴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네. 이 오리지널 스토리 각본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아까 많이 했었다고 했을 때 유사한 영화들을 이제 찾아본 것 중에 지금 언급하신 영화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말고도 또 다른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이건 되게 유사하다. 어떤 상황들이랑 어떤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렇죠. 이게 남의 거 뺏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런 것들을 꺼려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세상에 많은 영화들은 유사한 영화들이 넘쳐나요. 비슷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보여주느냐의 문제지 그 상황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똑같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까 그런 영화들 혹은 또 다른 유사한 어떤 영화들이 저렇게 표현을 했으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사실 이렇게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또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정말 기대 많이 되고요. 저는 김남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그 캐릭터 영상을 볼 때 넘어지는 장면에서 키높이 한창이 튀어나오던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극중 천우희 씨가 없이 혼자 이렇게 연기하시는 장면들이 다수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망하시지는 않았는지 뭐 에피소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캐릭터 영상에 나온 키높이 깔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독님이랑 이제 상의를 좀 하다가 뭐라 그럴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 여태까지 봐왔던 영화 중에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제일 상업성이 가장 큰 영화다라고 사실 이 어느 날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좀 진짜로 사람이 놀래서 도망갔을 때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도망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냥 어떤 부분은 되게 현실적인데 너무 지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장르적인 뭐 코미디 쪽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피식 웃을 수 즐겁게 볼 수 있는 있는, 일만 한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감독님이랑 이제 그렇게도 신발이 벗겨진 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잘 벗겨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깔창을 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제가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재밌긴 했는데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CG로 지울 수 없을까 이랬는데, 사람들이 강수가 키높이 구두를 근데 그렇게 신는 것도 설정상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벗겨지는 데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벗겨져서 저희는 현장에서 되게 만족스럽게 찍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해서 무한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게 다른 것보다 그 대신 이제 좀 어색하고 이런 것도 좀 드렸던 게, 우희 씨가 먼저 연기를 같이 해주고 나서 이제 우희 씨가 빠지고 나면 그 영상들을 보고 해가지고 근데 우희 씨도 옆에 있어줘가지고 어색한 부분들이나 좀 개인적으로 제가 민망하고 무안했었지, 그게 찍힌 영상들을 봤었을 때는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우희 씨랑 나왔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이제 병원에서 뭐 우희 씨가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막 쫓아가는 장면이 네. 있고, 그걸 이제 혼자 찍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대사를 하는 것과 누군가가 잡아 끌고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천우 씨가 처음에 잡고 가고 이제 제가 그걸 뿌리칠 때는 옷도 잡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오이 씨가 고민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지, 만질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몸터치를 이제 가급적이건 최소한 줄여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시선 보고 그거 몇 번 보면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씬 찍을 때는 좀 오랫동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 보고회는 이제는 마칠 시간이고요.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져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저희 영화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완성을 하고 뭐 몇 번 보는데, 영화 후반부에 건물 내부에 크게 플랜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걸려 있는데 거기에 치유와 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건 제가 촬영하면서도 몰랐던 건데, 그걸 보면서 저게 우연히 영화 속에 저게 글자로 마치 의도한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굳이 너무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치유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나라가 그렇죠. 힘들죠. 예. 모두가 그래서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뭔가 어딘가에 뭔가 있으면 기대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휴식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 씨. 저도 제작 보고회가 가장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첫 선을 보이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작품을 촬영을 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옛날 기억들이 이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잊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제가 느꼈을 때와 또 미소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이 물론 상황은 다 다르고 하지만 뭐랄까 그냥 소소한 일상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서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김남길 씨.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치유가 되려면 그런 아픔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뭐 배려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희 영화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영화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느 날이 제목인 것처럼 뭐 어떤 날에도 영화를 모든 날에 와서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